자, 화학 실험실에서 벌어진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화학 탐정이 되어서요, 이 투명한 액체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고체의 정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여기 겉보기에는 그냥 물처럼 투명한 아무 특징 없는 용액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두 용액이 섞이자마자 와, 순식간에 뿌연 고체가 생겨났어요. 이건 마법 같지 않나요?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현상을 침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거예요.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죠. 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엄연한 화학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고체를 침전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 우리 수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체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봐야겠죠? 그건 바로 용해도라는 개념입니다. 용해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어떤 물질이 물에 녹을지 아니면 고체로 그냥 남아있을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애들은 물에 엄청 잘 녹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고체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용해도를 나타내는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pp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같은 거 얘기할 때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공기 분자, 그러니까 공기 알갱이가 100만 개 있을 때 그중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400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결국엔 그냥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침전물을 만들어낸 범인, 그러니까 용의자들을 딱 특정하기 위해서 반응 전체를 한번 쫙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반응의 공식적인 분자 반응식이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전체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 물속에서는요, 이 화합물들이 사실 다 제각각 이온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게 실제 비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상황입니다. 모든 용의자들, 그러니까 각각의 이온들이 이렇게 물속을 자유롭게 막 떠다니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용의자들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그냥 구경만 하던 무고한 녀석들이랑 진짜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을 한번 가려내 보죠. 재밌게도 화학에서는 이런 이온들을 진짜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예요. 반응에는 전혀 참여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애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 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 반응 전 화살표 왼쪽이랑 반응 후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양쪽에 똑같이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우리의 구경꾼 이온입니다. 그럼 이 구경꾼들을 싹 지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사건의 핵심, 알짜배기만 남게 됩니다. 결국 범인은 바리움 이온과 황산 이온이었던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고체 침전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이 반응의 진짜 모습,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자, 이제 수사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누가 범인이고 어떻게 사건을 일으켰는지까지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질문은 얼마나입니다. 도대체 침전물을 얼마나 만들어냈을까요? 자, 그럼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만약에 염화바륨 용액 50ml랑 황산 나트륨 용액 50ml를 섞는다면 과연 고체 침전물은 정확히 얼마나 생길까요? 이걸 계산해내는 과정을 화학양론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넣은 용액에 반응물이 각각 몇 개나 들어있는지 몰이라는 단위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알짜이온 반응식의 1:1 비율을 이용해서 생성물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익숙한 그램 단위의 질량으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자,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2.33g. 우리는 이 반응으로 황산바륨이 정확히 2.33g 만들어질 거라고 아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학에서는 이걸 이론적 수득량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미스테리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번 화학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화학의 진짜 힘은 단순히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측에 있다는 것. 우리는 용해도나 반응 같은 기본 규칙만 제대로 이해하면 눈앞의 현상을 그냥 우와 하고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심지어는 제어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침전이라는 현상을 봤고요. 용해도 규칙을 통해 뭐가 침전될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온 반응식을 통해 진짜 반응에 참여하는 녀석들을 가려냈죠. 반응 안 하는 구경꾼 이온도 찾아냈고요. 마지막으로 화학 양론으로 생성물의 양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결국 미스터리한 고체라는 단서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의 퍼즐을 아주 강력한 예측 도구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사실 이런 침전 반응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 처리 시설에서부터 바닷속 조개 껍데기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을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반응들, 다음엔 여러분이 직접 어떤 비밀을 밝혀내시겠습니까?